본격 질투 방송. 예! 막걸리를 좋아하는 막걸리 TV 저는 지수. 인천 오파입니다. 막걸리 TV는 오늘도 막걸리를 마십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좀 많은 질투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마실 막걸리는 금정산성 막걸리. 예! 오! 야! 이거! 자, 한번 따보겠습니다. 감자부터 탄산이 한 순간에 깨어나는 거예요. 집이 나는 건데. 네. 지금 깃털이 추천했어요. 깃털 금정산성 되게 좋아하고요. 주막에서 손님들한테도 되게 잘 팔아요. 이 금정은 첫 맛은 짜릿하고 목구멍을 타고 위장으로 쫙 흘러내리는 그 통쾌한 맛이 아주 일품이죠. 술다우면서도 아주 맛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상업적으로 널리 팔리는 막걸리 중에서는 수백 년을 이어온 전통의 막걸리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누룩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산 속에 수백 미터 위에 있는 그 마을의 어떤 상쾌한 분위기, 누룩 빛난 할머니들의 어떤 정겨운 모습, 이런 것들이 이 막걸리를 타고 저희에게 전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소중한 막걸리를 하나 꼽으라면 금정산성 막걸리를 꼽아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막걸리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좀 힘들 때, 처질 때, 기분이 좀 기운이 없네 이럴 때 몸을 확 깨어나게 해주는 들이 금정인 것 같아요. 강렬한 자극. 논일 하다 보면 막 땀을 뻘뻘 흘리잖아요. 떼약볕에 오후까지 새벽부터 나와서 오후까지 일을 하는데 네. 그럼 이제 몸이 좀 힘들고 막 시야도 흐려지고 쾌행하고 이럴 때 저쪽에서 새참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논두렁에 나가서 오후 새참에 온 막걸리 한 사발 다 마시면 이 몸이 참 하고 깨어나는 노동주네요. 그야말로 노동주. 이 막걸리라는 게 놀라운 게요. 쌀로 만든 술이에요. 그러게. 쌀이 뭐예요? 전분이잖아요. 쌀로 만든 술에서 과일의 상큼함.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금정산성은 자몽. 맞아. 왜 자몽 짜서 넣었어? 그러게. 어떻게 쌀로 만든 술에서 이런 맛이 나지? 그러면서도 은근한 단맛에 충실하고요. 막걸리답게 텁텁해요. 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과시하는 듯? 이게 바로 막걸리지. 하하하. 자, 그래서 이 막걸리의 비밀이 뭔가 라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정산성 막걸리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민속주 1호 우리술 명인이 만든 술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유청길 명인이십니다. 아주 느끼하고 유머도 맛있고. 오, 만나보셔서 친구를 과시하고 계십니다. 금정산성 막걸리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등록, 특허청. 금정산성, 서울, 부산 같은 지역은 원래 상표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상표로 독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산도시나 기장병, 유명한 울릉도 호박면처럼 지역 고유의 것으로 널리 인정된 상품들은 다른 지역 상인이 함부로 쓸 수 없게 하고, 그것이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이라는 제도예요. 이건 아주 까다로운데 금정산성 막걸리는 독점적인 상표가의 가치를 인정을 않습니다. 용량은 750ml 대한민국 막걸리 표준입니다. 자, 살짝 올려보니 그 유명한 금정산성 누의 전통 육방 품명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대나무발처럼 깔려있는 게 갈대인데요. 수시가 된 거라면 피자 돌 같은 게 누룩이에요. 통밀을 거칠게 갈아서 만든 누룩이고요. 유난히 풍부한 색을 내는 누룩입니다. 최근 들어서 효율과 안정성을 위해서 특정 기능을 개량하는 통을 쓰는 막걸리가 많아지는데 금정산성 막걸리는 이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죠. 보시다시피 비정형의 모양인데요. 최종을 실은 발로 뒤엎는 거예요. 얘기거리 되는 더 자세한 얘기 깃털이 또 얘기해주겠습니다. 500년 전통 누가내로도 금정산성 막걸리는 일명 부산산성 막걸리로 널리 알려졌으며 대통령령으로 허가한 대한민국 민속주 1호입니다. 500년 전통의 누가내로가 금정산의 안마추를 사용하여 옛날 막걸리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쌀 막걸리입니다. 그전에 이게 잠깐만 이름이 있었는데 있었거든요? 얼마 전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허가했다고 써있었는데 대통령이 이름을 하셨네. 라벨이 바뀌었습니다. 나비 먹겠어요. 그 시절에 사실 쌀로 술 먹는 걸 금지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술에 되게 슬픈 역사인데 근데 박정희 대통령령으로 금정산성 막걸리를 지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아래에 제화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경은 포트고요. 뚜껑 라벨을 당연히 듣죠. 가정에서 드실 때는 물로 손을 좀 비우고 해보시고 라벨이랑 뚜껑 따로 붉게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바람을 쫙 빼서 뚜껑 뚜껑 마시는 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따로 특집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바꾸고요.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여기 투자 친구는 지정하시고요. 아버님 유종기 금정산성 막걸리 전체는 안말쓰는 원인입니다. 소수의 음주는 성장과 뇌발달을 정회하며 임신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그렇죠. 나에게 맞는 적정량 드셔야 맛있는 술 오래 드실 수 있습니다. 막걸리의 살아있는 전설. 제품명 금정산성 막걸리, 식품 유형 탑주, 업소명 및 수제지, 유한회사 금정산성 포산주,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성로 463번지. 유통기한은 제품 상단에 표시되어 있어요. 2021년 2월 24일에 병입했네요. 병리 막걸리 담았고요. 그로부터 3주 뒤 2021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유통기한이 많이 늘어났어요. 예전에 생막걸리들이 보통 열흘이었는데 소비자들이 막걸리의 맛의 다양성을 더 즐기는 추세로 막걸리 문화가 확산되다 보니까 조금 날짜가 지난 막걸리를 즐길 수가 있게 되고 유통기한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거의 한 달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네. 익을수록 맛있는 막걸리도 있어요. 맞아요. 동치미처럼 마치 김치가 익어가는 것처럼 풍미가 깊어지는 더 깊어지고 더 술다운
내용량 750ml, 원재료명 정제수, 물이죠. 백미, 국산쌀, 우리쌀 쓰고 계시고요. 국, 누룩입니다. 밀로 만든 떡누룩, 아까 사진에서 보셨죠? 네, 아스파탐 대표적인 막걸리 감귤이죠. 수량으로도 엄청난 단맛입니다. 설탕에 200배. 네, 여기 괄호 속에 있는 페닐알라닌은 아스파탐을 이루는 성분이에요. 이게 특별히 언급된 것은 페닐케토뇨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에 유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보시면 아스파탐 옆에 괄호하고 이 페닐알라닌을 항해하는 표시들이 따라오는 걸 발견하실 거예요. 그거 말고도 아스파탐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은데요. 그건 역시 특집으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희가 앞으로 특집으로 다룰 수많은 얘기들의 예고편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 아 맞아 그거 해야 네. 돼. 유튜브 하는데 그런 거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누룩을 밀로 만들어서 밀 함유 표시했죠. 에탄올 함량 8% 분명입니다. 품목 보고 번호가 있고요. 보관 방법 10도씨 이하 냉장 보관 세워서 보관해 주십시오.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차갑게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시 080-900-5858 무료. 홈페이지 www.산막.k 부정 불량식품 신고는 1399.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입니다. 구입 금지가 아니라 판매 금지. 네, 책임이 판매자에게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저희가 공부를 많이 할 때도 금정산성 막걸리가 딱입니다. 우리의 노동주, 우리의 공부주. 네. 그러니까요. 공부하고 금정산성 막걸리 드시는 분이 있다 이런 소문이 있던데. 저희 일하는 별주막이 이제 낮에는 여우책방이라는 서점을 하잖아요. 매일매일 인문학 모임이나 강좌 같은 공부 모임들이 열리는데 그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모임 끝나고 나면 막걸리 한 잔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금정산성 막걸리가 아주 인기가 있어요. 꼭 그걸 드시더라. 맞아. 네. 공부에 몰두했다가 보면 몸이 찌뿌둥해지기도 하고 원래 뜨거워지기도 하는데 금정산성 막걸리가 이제 그런 몸을 깨워주는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막걸리에 비해서 맛이 되게 풍부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맛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호소력이 있는 막걸리가 금정산성 막걸리다. 등산 뒤풀이로도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별주막에는 청계산이나 관악산을 넘어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네. 저도 얼마 전에 청계산을 성남에서부터 넘어서 막걸리를 한잔하는데 이야 금정산성 막걸리 정말 통쾌하고 피로를 확 씻어주는 그런 막걸리인 것 같아요. 금정산성 막걸리 풍부한 맛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들어지는 과정 또한 할 얘기가 정말 많잖아요. 술 빚는 분들은 술의 맛은 누룩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하세요. 집집마다 김치 맛이 다르듯이 집집마다 누룩이 다르기 때문에 술 맛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일제강점기가 시작될 때쯤에 우리나라에 누룩을 만들어 파는 곳이 5만 곳 정도 됐다고 해요. 지금 편의점 숫자랑 비슷한 거예요. 아, 정말? 네. 네. 그런데 이제 일제강점기에 이런 규제를 계속 강화하면서 누룩을 만들어서 팔지 못하게 했고 결과적으로 긴 세월을 거쳐서 지금은 상업적으로 누룩을 생산해서 파는 회사가 2개만 남아 있어요. 그만큼 누룩이 되게 귀한 게 된 거죠. 그런 와중에 수백 년간 이어온 전통이 남아있는 누룩을 쓰는 금정산성 막걸리는 그만큼 아주 특별한 가치가 있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 누룩이 다 이렇게 덩어리진 떡 누룩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틀이 없이 발로 밟아가지고 만드는 누룩이에요. 그래서 모양이 약간 불규칙하죠. 통밀을 거칠게 빻아가지고 만드는데요. 금정산성에서는 13살부터 80이 될 때까지 할머니들께서 직접 이 누룩을 밟아서 만들고 계세요. 근데 재밌는 건 그 할머니들이 알바가 아니고 회사의 정식 직원이기도 하고 주주이기도 하는 거예요. 오. 네. 그 마을 사람들 100여 명이 직접 주주가 돼서 끌고 가는 회사가 이 금정산성 토산주라는 회사거든요. 멋지네요. 네, 진짜 마을의 기업이죠. 이런 방식으로 누룩을 짓는 것을 수백 년 전부터 이어왔고 제가 만난 할머니들도 어머니한테 배워서 60년, 70년째 이 누룩을 만들고 계시는데 누룩 뒤져서 파는 게 금지됐던 시절에도 원래 숨어서 있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남편들 수입보다 누룩 빚는 여자들의 수입이 더 많았다고 하니까 네. 그렇게 그 시절을 견디면서 만들던 누룩이 1979년에 대통령령으로 합법화되면서 빛을 보게 된 거죠. 이렇게 남아있는 누룩은 우리나라에 금정산성 누룩밖에 없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옛날에도 막 수출되고 그랬다면서요. 맞아요. 금정산성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산성이거든요. 둘레가 7kg가 넘어요. 조선 숙종 때, 그러니까 약 300년 전에 산성을 개축할 때 인부들이 되게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 누룩으로 만든 술을 맛보고서 고향에 돌아가서도 그 맛을 잊을 수 없어가지고 금정산성 막걸리가 전국에 유명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근대에 와서는 만주와 일본에까지도 팔려나간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그렇죠, 그렇죠. 이거 그럼 오늘날에도 수출 가능할까요? 우리가 해야죠. 일본 만주뿐 아니라 유럽, 미대륙, 아프리카, 러시아. 이것도 사실 사라질 뻔도 하고 유천길 명인의 집안에서 6대째 누룩과 막걸리를 생산하면서 마을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마을 공동체의 기업으로 활발하게 막걸리를 생산하고 계신 거예요. 야, 네. 정말 다행이지 뭐예요. 이문구 씨 소설 우리 동네에 보면 누룩 가지고 도망다니는 얘기가 나와요. 70년대 술을 못 만들게 하니까 그 두엄더미 밑에다가 항아리를 놓고 냄새 숨기려고. 그러다가 그것도 단속이 나오면 그 면사무소 직원이 막 다 뒤지고 다니면 그걸 가지고 술동이를 들고 막 도망다니고
이러는 맞아요. 거고요. 아이 들쳐갖고 너는 애미애비도 없냐? 그러면서 지키고 그랬다 그러지. 예. 야, 그러면 대단하다. 이제 젊은 면사무소 직원이 와서 아 이거 술 당근이야 하면 이제 그 할머니가 너는 애비애비도 없냐? 이게 우리나라만 있었던 일이 사실은 아니고요. 미국에서도 금지령이 있었을 때 맞아요. 위스키 못 예, 만들었잖아요. 맞네. 원주민 마을 같은 곳에서 술을 사실 만들었었는데 단속 나오면은 도망치고 하는 그런 풍경들이 우리나라의 근대 공업화 과정에서 똑같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와중에서 네. 이거를 계속 해주셔갖고 너무 고마웠대요. 진짜 귀하다. 금정산성이라는 마을이 해발 300m, 400m 정도에 있는 산성과 산으로 둘러싸인 아주 아름답고 쾌적한 마을인데요. 그곳의 어떤 상쾌한 분위기, 그곳의 역사와 문화, 주민들의 삶과 희노애락 이런 것들이 묻어있는 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잔 금정산성을 마실 때마다 그런 것이 떠올라서 더 풍요롭고 즐겁고 야, 하다고. 진짜? 우리 한잔 해. 너무 부럽다. 우리 깊이 좀 의미하면서 저는 역시 저 느꼈어요. 그 바다에서부터 올라온 봄의 바람. 그 누룩밤의 냄새. 안 된다. 그 사실 누룩방에 들어가면은 집 냄새가 나거든요. 이 막걸리의 그 냄새가 나요. 아주 그윽하죠. 아, 할머니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와. 아, 대단하세요. 진짜 감사해요. 지켜주시고. 아, 괜찮아. 맛있게 먹을게요. 먹는데 맛있게 먹어. 근데 나는 이거 금정산성 막걸리 사실 한 병 마시면 자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 다음날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죠. 네. 아, 다음날 달라진다고요? 네, 아침에? 달라져요. 거울 보면은 피부에서 물광이 나는 거 같고, 아, 네네. 화장실 변기에서는 황금빛 모시기를 아. 이렇게 되죠. 유청길 명인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변이 달라진다고. 우리나라 국가연구기관인 식품연구원이 2019년에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전통 누룩으로 제조한 막걸리는 장 기능 개선에 좋은 효과가 있다. 유익한 균은 55% 증가하고 유해한 균은 59% 그러니까 60%가 감소했고 장내의 염증도 개선되었다. 술이 장내의 염증을 개선한다니. 막걸리가 대체로 그런 효과를 갖는데요. 흥미롭게도 금정산성 막걸리 같은 전통 누룩을 쓴 막걸리가 특히 그런 효능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거예요.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고 술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왕 마실 거면 전통 누룩을 쓴 막걸리가 좋다. 장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프랑스도 와인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하죠. 심장에 좋다 이런 이야기들. 오, 맞아요. 그렇구나. 와인을 마시면 간에 안 좋죠.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 자기네 소중한 전통이고 산업이니까 많은 연구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연구원 같은 곳에서 막걸리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줘서 연구가 필요해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직도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 매우 많아요. 이번에는 그 장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막걸리는 생막걸리 아니면 취급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생주라고 하는 문화는 세계적으로 거의 없어요. 우리가 마시는 생맥주는 사실 생맥주가 아니고 살균한 술이에요. 사실 이게 살균이라는 게 균이라는 게 효모잖아요. 효모죠. 네. 유통을 위해서죠. 산업화된 술을 만들려면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오래 보관하고 유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살균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의 술은 막걸리도 그렇고 청주도 그렇고 살균해서 산업화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오히려. 일제강점기가 닥치면서.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생주 문화라고 하는 게 보존되고 있고 영국의 에일 같은 경우는 살균을 했다가 다시 생주 문화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오. 와인도 그렇죠. 와인도 지금 내추럴 내추럴 와인. 그렇잖아요. 그 사실은 막걸리는 오래된 미래예요. 탄압받았던 덕분에 그러네요. 오히려 변치 않고 이어져 올 수 있는 바로 그거. 아, 전 인생의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전화위복. 아, 그러니까 인생이요. 세우지 마. 그렇죠. 좋았다가도 나빠지고 나빴다가도 좋아지는 게 삶이거든요. 맞아요. 막걸리 진짜 귀중한 현재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냥 되는 일은 아니고 우리가 낡은 거라고 생각했던 막걸리를 현대에 잘 되살려서 현대 생활인들의 삶의 한 가운데로 들어오게 만들고 또 세계 사람들의 상품으로 만드는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감동.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 잔. 네. 맛있습니다. 아, 막걸리라는 게 이거 하나로도 물론 충분히 완전한 음식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죠. 그렇지만 무언가와 함께 했을 때, 곁들였을 때 그 음식의 맛도 구워주고 막걸리의 맛도 색다른 면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래서 고파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 어울리는 음식 뭐가 있을까? 안주. 막걸리에는 사실 모든 안주가 다 어울리잖아요. 하지만 오늘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죠? 과메기. 오! 자, 그러면 제가 얼른 준비해 오겠습니다. 와! 네. 과메기가 여러분 그거 알죠?
이 과메기 제가 포항 구룡포 가가지고 직접 올라온 과메기입니다. 겨울에 그 찬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그 네. 포항의 언덕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럼요. 찾았다는 그 네. 바로 전설의 그 덕장을 다니면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들고 성실하게 잘 하시고 맛도 좋은 곳으로 올라가지고 가져온 구룡포 그래서인지 과메기입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맛있죠. 맛.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요거를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사실 지금 양심이거든요. 아침에 눈 부은 거 보이시죠? 막걸리하고 가볍게 처음에 굉장히 처음 해보는 여러분 덕분에 굉장히 처음 해보는 괜찮네요. 맛있어요. 근데 이게 분이 많아요. 쫄깃하면서도 고소하면서도 살짝 비리면서도 바다의 향기, 바람향기, 익힐 기름. 그 맛을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이 금정 막걸리가 또 싹 실어주죠. 그럼 아니 건드려준다는 식으로 맞아. 맛을 한번 완전 딱 내주고 다 올라오게 해야 되니까 이 맛들이 다 올라오게 해야 돼. 이 감칠맛 하며 이 비린맛 하며 이 막걸리 정도의 펀치가 있어야 과메기를 감당합니다. 저는 30도대 증류 소주하고 과메기를 먹으면서 내 인생이 성공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표현하신 분도 있어요. 진짜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런 느낌 나잖아요. 맞아, 내 인생 성공 중이야. 전 좋은 친구들하고 있을 때도 그런 거 같아요. 야 성공했다. 내 인생 진짜 성공했다. 네. 요즘 그런 말 유행하는 거 같아요. 최고의 직업 복지는 유능한 분이다. 너무 공감되는 말이에요. 야 우리 복지가 상당 한편인가요? 어떤가요? 근데 진짜 막걸리를 우리가 세개 할 수 있을까? 해자. 야, 재밌는 것 같아요. 아 너무 맛있습니다. 위에서 먹다. 다 먹었어요. 먹었어요. 자, 금정산성 막걸리에 대해서 오늘 많이 공부하고 배우고 알게 되고 또 맛도 보고 어울리는 안주와도 함께 했는데 맞아요. 이 금정산성 막걸리의 3대 매력 한번 정리해볼까요? 맛있다. 술답다. 전통 누룩으로 만들어서 맛이 풍부하고 깊다. 3대로 안 되겠는데요? 안 되겠네요. 세 가지만 더 합시다. 아침에 황금빛 거시기와 물광 피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좋은 막걸리가 싸기까지 하다. 온 마을에서 공동체가 함께 만든다. 그리고 전통과 역사를 가진 우리 예술이다. 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한 마디씩 한번 해볼까요? 아스파탐 없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 역사 문화를 탐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막걸리 만드는 제2의 금정산성 막걸리, 제3의 제4의 전 세계의 그런 막걸리가 만들어지면 어떨까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건 금정산성 막걸리 바라는 건 아니에요. 바로 그거죠. 우리 막걸리에 바란다? 네. 우리 막걸리에 바란다. 고맙습니다. 금정산성 막걸리 그 전설처럼 긴 역사를 딛고 앞으로도 다채로운 이야기들 계속 읽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300년이 아니라 앞으로 3000년 더 길고 오래 우리들과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3,000년 살고 싶다. 갑자기 그러네. 여러분도 꼭 맛보세요. 부산 금정산성 꼭 놀러 가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 건배! 건배 마지막입니다. 이 막걸리 시잖아요. 신맛은 되게 손님들한테 예민해요.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쭉 들이키면 제일 빨리 사라지는 게 신맛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공기 중에 접촉시켜 놓으면 금방 부드러워져요. 그냥 신맛이 있는 술은 쭉 들이키고 그냥 쭉 들이키고 즐겨버리는 거지. 인상 팍 쓰고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게 금정산성 막걸리를 즐기는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술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신맛이 유난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한국은 발효의 천국이잖아요. 장아찌며 김치, 된장, 고추장, 막걸리, 뭐 발효 안 된 게 없잖아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 발효에 식초. 젖어서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잘 접하지 않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 이 발효 음식을 먹었을 때 그 감동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요리사들, 요리사들이